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하는 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기업 에듀이메이크의 손수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리셨죠? 2부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자,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주식회사 에듀이메이크 대표이사 손수영입니다. 네, 방금 우는 되게 가볍게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디오 콘텐츠에 굉장히 적격화된. 어떻게 다음번에도 한번. 예, 뭐 기회가 네. 나면은. 네. 이 부분 편집해서 꼭 간직해 주세요. 네, 편집 꼭 해주세요. 네. 섭외. 자, 1부에 이어 2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부에서는 대표님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어머님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전화 연결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창업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신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2부에서는요, 지금의 에듀이메이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대표님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1부에서 창업 스토리를 간단하게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정보, 물론 그 당시에 창업 붐도 뭐 일고 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했습니다만 나도 창업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네. 일단 19년 7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을 워킹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19년 4월 달에 보통 대학교 내에는 이 정부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창업 지원단이라고 있어요. 네. 존재하는데 거기서 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과가 컴퓨터 공학과니까 이 4학년 때 반드시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보통 뭐 창업과 연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팀이 이렇게 3명이서 있는데 근데 이거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거든요. 좀 소위 열받잖아요. 근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잘 되면은 뭐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금만 받고 나가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목표는 그 해당 과목 A뿔 그리고 상금 그리고 끝내자 해서 19년도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이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드론 있잖아요. 날라다니는 드론. 네네네. 드론에는 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농약을 치는 방제사라고 존재합니다.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화기로 움직이던 시장이에요. 그 드론 방제사랑 농부랑 연결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계기는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 중에 가장 이렇게 좀 차별점 있고 뭔가 좀 느낌이 와야 A뿔 맞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녔다가 그게 열리는 것 같아서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농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아무리 봐도 우리는 못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농부분들이 휴대폰이나 앱을 쓰진 않는다. 네, 전화기가 더 편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짜장면도 전화기로 배달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해서 근데 그때 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재밌으니까 되기도 했는데 뭐 잘 안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우리 셋 다 공통점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그 문제점을 정의하고 들어갔죠. 네. 처음에는 그냥 과제로 시작했던 것인데 흥미를 느끼고 네.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아이템까지 오게 된 경우이네요. 역시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접했을 때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정말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경험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에듀이메이크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회사를 만들면은 근 한 1년, 2년, 뭐 최대 한 10년까지도 적자를 경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바로 수익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월급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설립하면은
이 사람한테 월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립을 했는데 이제 뭐 돈 나올 구멍이 이제 9월 달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돼서 인건비 지원 한 4,5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월급 집행을 한 날, 네. 그날이 제일 기억 남습니다. 월급 집행을 한 날 대표님이 딱 월급을 직원들 몇 명이었어요, 직원이? 그때가 저희 코파운더 둘에 뭐 대표자는 월급을 못 가져가요. 그 지원 사업 특징이. 근데 왜 회사가 돈이 안 나오니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월급이 없고 그러면 이 직원들 둘에 또 이렇게 3명이 더 있었어요. 이제 뭐 그냥 같이 막 해보자. 그래서 5명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 5분의 월급을 주면서 기분이 묘하셨죠.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이게 지원금으로 주는 월급이다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익이 생기고 나서 준 첫 월급 네네.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수익이 나고 매출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도 적자니까 이제 더 마음이 더 쪼달리는 거죠. 네, 지원금은 그래도 이 좀 풀장이 있는 데서 그냥 물을 좀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 걸 가져와서 만드니까 네, 그렇죠. 조금 더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네. 이제 수익이 생기고 나서 월급을 줄 때 그때는 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 그때는 뭐 뿌듯하긴 했는데 불안함이 더 커졌다. 네. 계속 불안하군요. 네, 월급이 네, 나갈 때. 항상 힘듭니다. 네. 직원도 많아졌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8명이죠. 네네. 조금씩 직원도 많아지고 있고 처음에는 또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신 기간도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년도 7월에 아이템 만들었을 때부터 회사 설립 전까지니까 이 사이 회사 설립이 안 돼 있으니까 어차피 월급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그 회사 설립을 미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월급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다가 첫 월급을 준 날 기억이 참 남는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초창기 멤버들이 그래서 더 애틋할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했으니까. 네. 마음 잘 안전하시죠? 그분들한테도. 뭐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뭐 소통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무뚝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말을 많이 전한다라는 뜻으로 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킬까봐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는 에듀이메이크와 큐마켓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큐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큐마켓을 통해서 에듀이메이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큐마켓은 어떤 곳이에요? 큐마켓은 이 오프라인 마트, 그러니까 편의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마트인데 뭐 대충 마트의 크기라고 하면은 뭐 최소한 200평 이상. 네, 그렇게 좀 중대형 마트입니다. 뭐 식자재 마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마트랑 그 근방에 있는 한 3km 정도 반경에 거주하는 이 지역 주민을 연결을 해요. 앱으로. 그리고 고객에게는 큐마켓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마트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 온라인 포스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문부터 뭐 결제, 뭐 세금 처리까지 다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있고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슈퍼마켓을 앱으로 주문을 하면 그 오프라인 슈퍼마켓에서 여기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맞습니다. 반경 10km 이내로 제한을 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처음에는 10km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왜 10km였냐면 처음에는 그 큐마켓은 지금은 사실 중개형 모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단에 그 구루마 끌고 다니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끌고 다니다 보니까 풀친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상품의 가짓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상품 가짓수가 많은 거를 한번 차리자. 그러니까 지금의 그 비마트 같은 그런 키커머스라 불리는데 그런 모델의 초창기였어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차렸어요. 막상 차리니까 이 상품 가짓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소형 가구들 단위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양 정도는 되는데 우리는 슈퍼라는 개념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의 중개형 모델로
조금 더 전환된 거죠. 3kg로까지 줄어들었으면 사실 범위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네. 이용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네. 어때요? 고객분들의 분위기는? 고객분들이 이제 3kg로 잡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식자재 마트의 가격 경쟁력은 대형 할인 마트에는 좀 밀리고 이런 쿠팡이나 컬리보다는 조금 싸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고 근데 배달이 좀 빨리 되어 간다면은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배달을 빠르게 해주려면은 단건 배달. 요즘 단건 배달 제법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건당 배달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 비효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창고로부터 집 앞까지 거리 자체를 좁히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3km 정도라고 하면은 마트는 사실 배송 가능 지역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만들던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거를 대충 한 반지름 그려버리면 3km 정도 나와요. 배달 앱에서도 요 정도 거리까지는 배달 가능 뭐 요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3km 이내. 지역 경제도 굉장히 이 덕분에 활성화가 됐을 것 같아요. 3km 이내의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식자재를 주문해서 그날 바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마트 안 가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어떻게 도움 받았다고 인사들 많이 하십니까? 예, 뭐 마트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요즘 지역 화폐 활성화잖아요. 맞아요. 예, 지역 화폐가 근데 온라인 결제가 안 돼요. 오, 그렇죠. 그래요? 예. 안 써봐가지고. 지역 화폐는 오프라인 결제만 되거든요. 오프라인. 근데 그 지역 화폐 이제 운영사랑 저희 이제 큐마켓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이 되는 큐마켓. 네, 왜냐하면 거래액이 많으니까 어. 되면은 카드 수수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어허. 좋아하시죠. 네. 듣고 계신 분들 큐마켓은 네, 지역 화폐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배달을 하고 그걸 경험하고 어떤 부분에 뭐 불편함이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비스가 질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슈퍼마켓에서도 많은 분들이 믿고 계약을 좀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처음으로 계약을 해주신 사장님이랑은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맨날 이제 그 마트 갈 때마다 점심 때 되면은 밥 먹고 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마트들을 돌아다닐 때 이 지역의 식자재 마트를 지으신 분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트를 하나 짓는 게 뭐 최소한 억 단위가 들어가요.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직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직매입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거기 상권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도 있으시고 또 마트가 이 오프라인으로 잘 팔리니까 매출도 잘 나요. 보통 한 최소 연매출 50억 이상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트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제안서 들고 들어가면은 그냥 콧방귀 끼는 거죠, 처음에. 근데 이제 잘 몰랐던 것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온라인 한다 하면 그렇게 해서 막 한 3-4번 거절 당하고 뭐 몇 번 당하는데 그래도 계속 오니까 네, 그때쯤 이제 대화를 걸어주세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첫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그날 이제 저희 영업 담당 영업실장님이랑 영업실장님 저랑 7년지기 친구거든요. 근데 이분은 영업을 한 4-5년 해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영업은 처음이었다 하면서 그날 둘이서 이제 족발에 소주 한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어디였나요? 지역이? 지금 서구이고요. 인천 서구에 인천 서구에서. 네네, 럭키마트라고. 예, 럭키마트 장사 잘 돼야 됩니다. 요거 죽이지 말고 내보내주세요. 네. 인천 서구에. 사운드 좀 올려주세요. 네. 사장님 듣고 계시죠? 네.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까지 범위를 쫙 넓히셨어요. 네네. 여기에도 이 사장님들의 도움이 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 소위 말해 부동산 사업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시피 이 지역에서 잔돈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좀 네트워크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입김이 가장 최고예요. 영업을 할 때. 그러니까 입소문의 요소가 가장 높은 영업 방법이에요. 사장님들 간에는 뭐
어떤 뭐 인천 지부 이런 식으로 협회나 뭐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해보니까 좋아. 너네도 해봐.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저희가 아무리 문을 8번 두들기어도 사장님이 잠깐 놓고 한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늘렸던 것 같고요. 의정부도 저희가 한 군데 클리어하고 이제 또 뭐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이제 또 네, 도장 찍으러 이야, 네. 도장 찍으러 가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제일 좋은 날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뭐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뭐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도장 찍는 것도 많아졌고요. 얼마 전에는 기사를 보니까 용달 화물 배달 대행 업체에 투자까지 하시는, 이제는 뭐 투자를 받는 업체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업체가 되시기도 했어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 집행한 사례요. 네. 저희 그 박진우 대표님이신데 주식회사 다다익스라고 그 대표님의 아버님이 한 30년간 이 용달 시장에 계셨었고 주선업이라 해서 전화로 연결하는 형태가 있어요. 네. 주선업이라고 있는데 그 주선업을 30년간 하셨던 아버님 밑에 대표님도 한 11년간 이 영역을 하셨는데 전화기로 자꾸 하는 게, 전화로 하게 되면은 고객이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주선 사업자가 그 가격을 설정하게 되니까 고객은 더 비싸게 가고 이런 그 수수료가 많이 떼지고 이런 그 비효율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하시다 그럼 앱으로 해서 직거래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고, 지역 용달 화물 기사님들을 한 6개월 만에 한 1000명 넘게 빡빡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마트에 배달하는 차량 형태가 다 용달 화물 차량이랑 비슷해요. 다마스, 뭐 라보, 뭐 1톤 그렇죠. 미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배달 대행 시장이 마트에도 열린다라는 걸 저희가 목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직고용하는 형태로 하면은 인건비랑 이 직원 뭐 이런 뭐 차량 유지 그렇죠.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해서 네,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전략적인 MOU가 아니라 피를 섞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락인을 하는 거죠. 그 회사를 묶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로컬 마일이라는 서비스,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원 결의를 하셨군요. 살짝 그렇죠. 네, 새끼손가락을 물고. 그렇죠. 피를 섞고. 네, 맞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이야기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느낄 것 같긴 합니다만 스스로가 느끼는 나 자신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처음 이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나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나 자신, 어떤 게 얼마나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돌아봤을 때 우리가 떡볶이집 장사를 한다 예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떡볶이 소스 개발해서 친구들한테 먹어봐. 그래서 후라이팬 막 해서 먹어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괜찮다, 친구들이 괜찮다 하니까 포장마차를 하나 만든 거예요. 노점을 하나 차렸고 노점을 차려서 매출이 나기 시작하니까 야, 좀 이제 주변에다가 저희 잘 돼요. 저희 가게 좀 차리게 투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어떤 가게를 하나 차린 정도죠. 근데 이제 가게가 아니라 이걸 전국 단위로 만들려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니까 이전에는 하나만 봤다면 이제 이 모듈화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점포를 다른 데다 넣었을 때도 잘 될까? 이런 식의 계속 꾸준한 성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되세요? 처음엔 없었는데 사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취업이냐 창업이냐 너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무조건 창업합니다. 네. 다시 가더라도. 네네. 그 이유는 사실 요즘 취업 시장이 얼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당시에 돌아갔을 때도 힘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랬을 때 뭐 만약에 이걸 실패해서 취업 시장으로 가겠죠. 실패하면은 뭐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게 됐을 때 이 친구들 지금 취업 시장에 있는 친구들의 자소서는 뭐 내가 어떤 걸 했고 뭐 대외 활동 어떤 걸 했고 이랬는데 저는 뭐 자소서의 시작점이 저는 창업을 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뽑는다. 그렇죠. 네, 뽑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월급 많이 주셔야 돼요. 네. 기업부터 차릴게요. 다시 가더라도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취업과 비교해봤을 때 창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뭐가 있을까요? 강점이라고 하면은 경험치의 성장이 완전 경험치의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대, 20대 분들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게임하면은 뭐 취업은 뭐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오르는데 창업 막 레벨 10, 레벨 뭐 100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엄청 많이 겪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원 수만큼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해서 한 달 월급 받으면 우리 가정만 챙길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은. 근데 우리는 그 예산 곱하기 직원 수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밀려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밑으로. 다 큰일 나니까 그게 항상 마음가짐입니다. 네네. 8가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현재 손수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 포함하면 9명이죠. 네, 9가지. 아 그러네요. 네. 아 빼면 안 되는구나. 9가정을 책임지고 저도 있는. 우리 에지메이크님한테 아, 네. 월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법인님한테. 아유, 뺄 뻔했어요. 아, 예. 손수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참 많은 걸음을 걸어 오셨는데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까 기대도 되고 네네. 어느 정도를 그리고 계세요? 일단 이전까지 한번 해왔던 걸 한번 돌아보면은 저희가 한 20년도에는 거래액이 한 8억 정도 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저희가 8월까지만 해도 49억이에요. 오. 그래서 목표는 100억이라고 잡았고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한 72억 정도는 할 것 같고요. 네. 네, 뭐 물론 이게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입니다. M 내에서. 그렇지만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10배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왔고 근데 앞으로 계속 더 해와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잘 알고 있잖아요. 대기업 유통시장 이러면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기업들이 우리를 탐낼 정도의 회사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성장하는 게 먼저이고요. 10년 뒤에 에지메이크의 모습은 뭐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폐업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영위하는데 뭘 걸죠? 뭘 걸을까요? 네. 어쨌든 영위한다. 영위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은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사실 10년 뒤 정도는 그림도 안 그리시는 분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저 멀리 미래를 뭔가 꿈을 꾸고 그런다기보다 1, 2년 뒤에 계획을 굉장히 크게 잡고 그거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어 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좀, 도원결의를 맺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시는 적토마 같은 스타일?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꿈도 좀 여쭤볼까 싶어요. 창업이라는 큰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성장했고요. 네네.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 회사 식구들의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이고요. 네. 지금은 뭐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안정감 있게 가는 게 목표이고 이제 뭐 설사 뭐 소위 말해 창업가들은 익시한다 하잖아요. 뭐 이제 나가게 되면은 다시 창업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창업의 지금은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이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은 보상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는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성취감을 느끼셨다는 거는 사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될 때까지 했으니까 그런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적토마라니까요. 진짜 적토마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후배 창업가분들, 예비 창업가분들, 학생 창업가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이만큼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현실적이게 말고요. 조금 한 50만 현실적인 예.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원래 그 꿈을 많이 꾸던 사람인데 이 삶에 치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된 것 같고요. 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어떤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서비스가 단 하나라도 팔았을 때 수익이 남는 서비스가 있고 뭐 물건 파는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얻어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플랫폼 같은. 일단 서비스의 정의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플랫폼 같은 서비스라면 이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을 얻는 것 자체가 돈이다. 그래서 좀 사람을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창업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의 중요성은 모든 분들이 다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곧 돈이다. 돈 벌러 가야겠네요. 네. 에듀메이크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얼만큼 앞으로 나아갔을까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대표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인데 인터뷰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신문 기사나 뭐 유튜브 이런 비디오 촬영은 해봤는데 이 오디오는 처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송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좀 편집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날 거지고. 네, 아무튼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뭐 학생 창업을 위한 뭐 좋은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이라는 거창한 말도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나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젊음 하나로 두려울 것이 없는 적토마 같은 멋진 청년 손수영 대표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빛나는 청년 창업가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주혜경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